여러분, 사과 좋아하시나요? 사과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과일 중에 하나이고 2000년 전부터 다양한 품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2000년을 넘게 인류가 재배하고 먹어왔다는 건데 이 많은 사과 중에 세상을 아주 뒤집어 놓은 3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과는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 자, 이걸 먹으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된다고 해서 금지되어 있었던 사과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 사과를 먹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사과가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사과는 트로이 전쟁을 일으킨 사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라고 적힌 황금 사과가 헤라, 아프로디테, 그리고 아테나가 모여있는 곳에 굴러 떨어지죠. 이 세 여신 모두 미모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사과는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난처해진 제우스가 지나가는 목동을 불러놓고 야, 네가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선택을 좀 해봐라. 자, 그러자 이 세 여신이 이 목동에게 아주 혹할 만한 딜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이 목동이 그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죠. 이 목동이 후에 트로이의 왕자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간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스파르타의 왕비였던 헬레네였죠.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작업에 의해서 파리스가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 사과는 어떤 사과일까요? 바로 뉴턴의 울주소프 집 마당에 있던 사과. 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바로 그 사과입니다. 뉴턴이 이 나무 아래에 누워있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맞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다. 물론 이건 후대에서 지어낸 얘기이긴 합니다만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건 자명한 사실이죠. 아이작 뉴턴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미적분학을 창시하였고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발견해서 물리학의 토대가 되는 고전역학을 확립하였습니다. 뉴턴의 저서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흔히 프린키피아라고 하죠. 이 책은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천재 과학자 뉴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의 위대함과 그의 겸손함을 동시에 표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문구인데요. 여기서 거인이란 뉴턴 이전의 과학자들을 의미합니다. 본인 이전의 위대한 과학자들의 업적이 있었고 그걸 거인으로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그 업적 위에 올라타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즉, 과거 과학자들의 위대한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구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중에 구글 스칼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논문이나 저서 등을 검색하는 사이트여서 많은 연구자나 교수들이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 첫 화면에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기존의 모든 연구들을 여기에 모아놨으니 이 자료를 거인의 어깨 삼아 당신의 업적을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뉴턴이 얘기한 거인은 누구일까요? 뭐 가까이 보자면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데카르트일 수 있겠고요. 좀 멀리 보자면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그리고 데카르트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과학자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거인들의 업적 위에서 나는 조금 더 발전시켰을 뿐이다. 이게 큰 도약이 아니다. 이미 발견되어 있던 것들로부터 매우 미약한 발전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재과학자 뉴턴의 겸손함을 잘 보여주는 문구다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그 당시에 뉴턴이 본인의 경쟁자였던 로버트 후크와의 언쟁에서 나온 문구입니다. 자, 이 왕립학회에서 그 당시 최고의 두 과학자 뉴턴과 로버트 후크의 공로를 가지고 언쟁이 좀 생겨요. 자, 그러자 그 당시 왕립학회 간사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화해를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화해를 하는데 로버트 후크가 먼저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뉴턴이 답장을 하는데 이때 함께 쓰여진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이 로버트 후크의 업적을 추켜 세운 듯 하면서 묘하게 비꼬는 글입니다. 본인이 더 멀리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은 뉴턴이 처음 만들어낸 문장은 아닙니다. 자, 가장 첫 기록은 1130년 베르나르 샤르트르가 쓴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와 같기 때문에 고대인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다 라는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난쟁이 그리고 고대인들은 거인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인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고대인들의 업적 때문이다. 우리들이 이루어낸 것은 아주 미약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이 문구를 뉴턴의 명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턴이 자기가 만든 문구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을 사용한 사람 중에 뉴턴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뉴턴의 명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마태 효과라고 해요. 이미 유명해져 버린
알아버린 사람이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는 것을 마태 효과라고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은 어떠한 위대한 업적이든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이미 알려진 것에 비해서 큰 도약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2019년 6월 고2 모의고사 34번 밑줄 부분에 들어갈 말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미국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대학의 수학자이자 명예총장인 에드워드 버거와 텍사스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마이클 스타버드가 함께 집필한 효과적인 사고의 5가지 요소라는 책에서 발췌한 지문입니다. 미적분학의 역사 등에 대해 기술한 부분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뉴턴이 말하는 거인의 어깨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거인의 어깨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 영상 시청 후에 저희 카페에 가셔서 바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쉽게 풀리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핵심 단어를 설명하고 이걸 알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린다라고 강조하는데, 핵심 단어로만 공부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앞뒤 문장과 전체 지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죠. 이런 핵심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전체 지문에 대한 맥락을 쉽게 파악하기 때문에 지문 해석이 쉽고, 그리고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갑니다. 반면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해석을 다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문제를 쉽게 푸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공부, 이게 거인의 어깨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이미 알려진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더 멀리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어깨가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학문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을 더 멀리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 넓게 보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오른 어깨의 높이, 거기에서 비로소 여러분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